있습니다. 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바쁜 구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이상훈입니다. 금번 회의 중 각 상임위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진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님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한 건을 용납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박성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진구 정책용무용역 공개조례안 등 오원발의 조례안 4건과 강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문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이용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오원발의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 및 강진구청장이 제출한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모두 본회의에 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강길천 의원님이 하신 구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유사 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하고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갑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석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실용행정을 통해 역동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길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책의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란드 헬싱키 도서관의 벤치마킹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건립 중인 자양 이동에 한강 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5개의 고립도서관이 있으며 자양 유수지에 공사 중인 자양 한강 도서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올해 12월 개관 예정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650평방미터 규모로 1층에는 북카페와 로비, 2층에는 어린이 자료실, 3층에는 일반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양 한강도서관은 기존 구립도서관과 달리 공공도서관의 다소 경직된 분위기를 탈피하여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간 구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2층 어린이 자료실에는 평상형 서가, 소파와 결합된 디자인 서가, 부드러운 곡선형 의자 등을 설치하여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실, 동아리방, 멀티미디어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장소라는 개념을 벗어나 토론, 강의, 동아리 활동 등 국민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례를 참고해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립도서관을 독서공간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 및 지역 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뚝섬 유원지역에 조성된 자벌레, 여러분 의원님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자벌레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설로 지난 5월 내부시설 개선 공사를 통해 서울 생강마루로 재탄생되어 도시 열람, 소모임 등이 가능한 문화쉼터, 카페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리가게 정비 및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6회 임시회 때 위원님 구정 질문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생계형 거리가게는 시민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개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발생은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린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거리가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보행권 유지와 거리가게 운영주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양립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리가게 조명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리가게 운영주의 생존권 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틀에서 민선 7기 거리가게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거리가게 운영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되어져야 하며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이 곧 광진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리가게 생존권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 대해서만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형 거리가게는 철저히 적수하고 단속하여 근절시키되 객관적인 기준에서 정말 생기가 어려운 국민들이 운영하는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업체의 생존권이 서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매 또는 양도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대응은 단호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례로 말씀해 주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대역 주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대역 주변을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거리가게 주변 및 하부 청소를 지난 10월 1일 날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능동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현재 공사 착수하여 금년 말경에 완료할 예정임을 역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대역 주변 보도와 거리가게 주변 환경이 정비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대역 주변 환경 정비 이외에도 번역별로 강변역 등을 포함한 번역별로 거리가게의 체계적인 환경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의 거리가게들이 국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에 대해서 거리가게 소유주들이 비상식적인, 비협조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단호한 조치도 강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갑 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토관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철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계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행정국장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한 자료 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는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자양 한강도서관 가구류 구매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광진구는 중복동에 가규거리가 있는데 업체 수는 몇 개 정도 되고 관내 업체를 요번에 참여시킬 의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달업체를 한다면은 광진구 소재 가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한강도서관 4층 옥상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줄 아는데 헬싱키의 올리도서관처럼 테라스에 이렇게 편안한 의자를 설치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광진구의 정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가 곧 시행이 되는데 이때 성명 공사뿐만이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좀 헬싱키의 도서관처럼 방향한 의향은 없는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양 3동은 초등학교가 2개, 중고등학교가 각 1개씩 있는데 도서관이 없어갖고 학부모들로부터 뚝섬 유원지 자벌레에 대해서 도서관 개조를 요청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이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실 건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부분은 좀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일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양 한강도서관 가구류 구매 방법이나 그 구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한강도서관 가구류 구매는 저희가 일단 공공기관에 경직된 그런 가구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일단 인테리어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주문을 제작해서 한 80% 정도를 하고요.
나머지 20%는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중곡동 가구 거리 업체 수와 그 제품을 저희가 구매할 수 없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곡동 가구 거리에 업체 수가 35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관내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할 수는 없고, 그 관내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조달을 응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응찰 있을 경우에 구청 홈페이지나 그리고 중곡동 가구거리 그리고 또 그 광진구 소상공회에 홍보해서 가능한 한 많이 응찰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양 한강 도서 4층 옥상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헬싱키 오디오 도서관처럼 테라스를 조성하여 한강을 바라보며 독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건축 공사와 함께 옥상 조경 공사를 이미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좋다면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장동 정보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시에 성면 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전체적인 전면 보수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카페 확장 공사와 그다음에 그 멀티미디어실 환경 개선, 그리고 그 부분을 먼저 했고, 지금 현재는 도서관, 주차장 바닥 미장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양 3동 초등학교 주도 2개 중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없어 부모들로부터 뚝섬 유원지에 있는 자벌레를 전문 도서관으로 개조해 주기를 요청하는 건의사항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 자벌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도 그동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지난 5월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강마루로 탈바꿈해서 1층에 어린이 그 독서 열람실과 또 카페, 또 지역 주민들이 소모임으로 모여서 담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그만 그 카페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문 도서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또 서울시에서 많은 공모를 통해서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으나, 그동안 저희가 많은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진구 사정상 마땅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자벌레에 대해서는 우리의 전문 도서관을 혹시 그쪽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요청하고, 나머지 다른 그 전문 도서관을 할 수 있는 것도 계속적으로 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질문. 다음 거리가게. 예, 거리가게 질의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좀 중요한 부분만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본 의원의 구정질 이후에 영정론을 좀
예, 갔다 왔습니다. 들킨 소감은 어떠세요?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느낀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건배 부분하고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하고는 조금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 폭에서 차이가 좀 많이 있었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보도 폭이 2m 이상, 2.5m 이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8m 이하가 대부분인데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쪽은 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그 능동로 부분이 거기에 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하고요. 자, 능동로 거리가게 84개 중 하루가, 그러니까 그 점을 보는 하루가 이렇게 한 38%를 차지합니다.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생기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동로 거리가게가 지금 84개 중에 17개소가 지금 그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은 20시 기준이죠. 10월 1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집중을 하고요. 일단은 미운영하는 영업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유를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은 유예시켜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철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체납된 그 거리가게가 14개인데 이 14개에 대해서 왜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징수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부 보니까 체납된 그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그 거리가게를 회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예전에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고요. 그런 체납금이 발생이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내년도 전면 할때 실시해가지고 대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 보셨죠?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2018년도 6월 28일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 수립 허가제 가이드라인 제정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강진구는 어떤 준비를 해왔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이해하려고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를 계속 해왔는데 일정 구역에서는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최소 보도 유격폭이 2.5m 이상이거나 아니면 조금 지역폭이 있으면은 2m 이하까지는 이상까지는 유효가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일단은 계속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중에 하여튼 종합관리비용을 시행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가게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 이제 186개, 2017년도에 27개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서면을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노점상에 보면은 이렇게 자율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2009년도 딱 9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84구회가 신설된 게. 자, 이렇게 자율 질서라고 해가지고 매매를 하지 말라고 붙어 있는데 9년 동안 우리 거래 가게가 매매된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그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년 동안에 매매가 된 게 없다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84개 중에 소유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노점상에 한 운영주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료조사가 안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노점상이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업형이지 어떤 생계를 위한 그런 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가 너무나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죠?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앞전에 보고된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본 의원한테 보고된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자료조사를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점상과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9년 동안 어떠한 정책을 펼쳐왔습니까? 큰 아까 총장님이 말씀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도 그와 유사하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유격이 80cm이기 때문에 이 유격이 80cm가 뒤로 나가면은 흔한 풍해무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 연초에 해양동 권상이 있어가지고 노후화의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격을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격을 시켜도 최소한 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강진구는 2009년도에 이 거리가게를 이렇게 제작을 할 당시에 앞에 상가들이 상호가 가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접이식입니다. 이게 단절 접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물을 넣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10년이 거진됐기 때문에 영등포처럼 이렇게 단촐하게 구슬을 디자인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장기처럼 마무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면서 마지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거리가게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종합적으로 느낀 부분은 불치하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장님께서 마차를 타고 거리를 가는 부분인데 우리 공장님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거만했고 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거만했고 한가지 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을 쌓고 있는데 도로를 비켜주지 않으니까 공장님께서는 내 이놈들 왜 이렇게 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한다는 말이 어떻게 마차가 성을 비켜가야지 성이 마차를 피할 수 있으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님께서 한다는 내 이놈들 하면서 참 대견하곤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서 너희들이 내 질문을 마치면 내가 마차가 성을 비켜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을 통과하겠다 하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들 질문 던져서 공장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세상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공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해학과 지식을 갖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질문 자체가 너무나 허무맹랑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그 부분이 너무나 교묘해서 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한다는 얘기가 공장님께서는 세상에 눈을 뜨면 가장 맨 먼저 보는 것이 눈썹입니다. 눈썹 자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가리키고 또 제자들을 가리킵니까 하면은 꾸지람을 줍니다. 거기에서 공장님께서 큰 깨달음을 얻고 나온 말이 불치하문입니다. 여덟 먹은 노인도 세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배울 점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공장님께서는 어지린 인애를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본 의원은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또 다학년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집행부 우리 국장님께서는 30년,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하는 부분도 좋지만 현장에 나가서 좀 직접 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과장이나 또는 해당 우리 전문위원들 또는 국장님들께서 그 권리관계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현장에 그런 부분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점 질문에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기천 의원님, 김옥기 행정국장님, 이도우 안전정책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분 초과했고요. 본인들 앞으로 그 어떤 안에 대해서 집행부로 바쁜 시간에 와 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한 질의응답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행정